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이 봄의 두 번째 절기죠. 우수입니다. 하지만 며칠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1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엔 하늘은 맑겠습니다만 기온도 역시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풀리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자체 복무 감사를 착수했던 횡성군이 내부 감사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내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 시립교향악단 소식도 함께하도록 하죠. 2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야권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내세우면서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여권은 이 특위의 실효성과 시적절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특위 구성안은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아산 공장발 코로나 확산 여파가 강원도까지 미치면서 횡성과 춘천에서 관련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된 공장 직원이 설 연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를 찾으면서 가족 간의 2차 확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3차 감염 우려에 따라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해안 신가평 성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겪으면서 무산되었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에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주민들이 아예 열리지 못하게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장 입구에서 초고압 송전탑을 결사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하면서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주말 시간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이 횡성군이 자체 복무 감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감사가 돌연 중단되면서요, 그 배경을 놓고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감사를 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또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게 좀 어떤 것인지 먼저 진행 과정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예, 일단 아시다시피 그 수당은 그 기본급 외에 직무 여건이라든가 생활 여건 등에서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공무원 수당의 그 종류를 좀 알아보니까는 중앙정부는 18종, 지방정부는 35종이나 책정돼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만든 성격이 좀 강한 제도가 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또 어느 조직이나 기본급은 인상을 좀 약간 자제하고 그렇죠. 이런 그 부가적인 급여를 좀 많이 또 종류를 다양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뭐 시간의 근무 수당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 이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일반적인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거나 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래서 하루 4시간, 한 달에 57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당액을 좀 보니까요. 이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6급의 경우가 한 12,000원 정도 음.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9급이 한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행정구는 보니까 한 달에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최고 6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아, 합니다. 이게 상한선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 근무 수당의 적정 지급과 부당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교육 등 필요 조치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좀 공무원 초과 수당이 그 본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는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부정 수령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요. 공직사의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제 얼마 전에 그 도내 모 자치단체의 그 6급 공무원이요. 무기계약직 직원과 짜고 근무일지를 조작해서 초과 근무 수당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네. 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가끔 가다가 또 언론 취재를 통해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밥을 먹다가 회식하다가 잠깐 그 사무실 들어가서 찍고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게 또 이유가 다 이제 시간의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몇 번 또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횡성군이 이번에 그 주말 시간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두고서 이 복무감사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배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행성구는 그 이달 초에 일부 부서 직원들의 주말 시간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복무 감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공지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조차 일부 직원의 그 주말 시간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소문이 좀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 주말 시간 초과 근무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평상시 할 수 없는 업무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 문제의 직원은 공직 내부에서조차 그만한 업무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2시에 귀가하는 좀 이런 반복되는 근무 형태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죠. 그러니까 그 일부 직원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네네. 이제 4시간씩이군요. 그렇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하루에 4시간이 제한이기 때문에 딱 4시간씩 꼭꼭 채우는 겁니다. 그래, 예. 토요일, 일요일 그 8시간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어쩌다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매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게- 좀 의심할 만한 이게 좀 사례긴 하군요. 예. 기간이 좀 장기간 좀 됐기 장기간, 때문에요. 예. 소문도 났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행성군 감사부서에서 더 이상 좀 지켜볼 수 없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예. 이런 문제 직원이 그래서 이제 문제의 직원이 근무하는 2개 부서에 청사 근무 기록 등 자료 수집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 우선 그 해당 직원의 근무지 출입 장면을 좀 조회하기 위해서요. 지난 이제 1월 한 달간의 그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청사 외곽에 있는 CCTV 자료를 관련 부서에 공식 요청했을 정도로 좀 일단은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었고요. 그 공직사회는 이제 이 같은 감사부서의 그 감사에 대해서 불똥이 좀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감사 진행 상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찬반이 좀 엇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좀 언젠가 좀 터졌다는 여론이 좀 우세합니다. 상당수 공직자들은 이미 좀 수당을 목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초과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라든가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여론입니다. 무엇보다 그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된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전국적으로 좀 빈번해지면서 그 지난해 연말이었죠. 정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 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네. 부당 수령액이 혹시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고의성에 따라서는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번 행성군의 감사 결과는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좀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이제 해당 직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좀 감사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자, 그런데 앞서 좀 모두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뭐 중단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이번 감사 추진 과정에서 좀 의외의 좀 변수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 행성군 지부는 그 지난 8일 행성군 그 감사부서에서 CCTV 영상 자료 조회를 통한 복무 감사와 관련해서 좀 성명을 냈는데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좀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인격적인 감사 권한과 CCTV 자료 요청을 철회하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CCTV의 그 당초 목적은 시설물 안전관리용이지 직원의 복무 상황 점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입장이 좀 감사부서에 좀 강도 높게 전달이 되면서요. 사실상 자체 복무 감사도 현재까지 올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그 사무실 내부 영상이 아니라 청사 외곽 출입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 자료라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요. 네. 이마저도 노조의 반발에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노조 측은 그 CCTV 영상 자료 제출을 통한 확인보다는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요.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공식 감사회견을 제지하는 노조 측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CCTV만이 뭐 근거 자료의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뭐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노조 측에서는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이제 그 인권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일반 또 국민들 차원에서 또 납세자 차원에서는 좀 공감 가지 않는 또 주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분명히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 부정하게 이 지급되는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또 밝혀야 된다. 이런 또 여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행성군은 지금 이번 그 감사 진행 과정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 그 자체에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공직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번 행성군의 복무 감사가 좀 만약에 유야무야 끝나버리게 되면 자칫 그 제19 감사기라는 오명이 따르게 됩니다. 좀 이렇게 되면 감사의 본래 목적이라든가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셈인데요. 뭐 이런 것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꼭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시간 외에는 안 됐다라는 어떤 결과 나온다면 다행인 거죠. 개인의 어떤 그 불명예가 벗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뭐 노조의 입장도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네요. 네, 일단 노조도 좀 강하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저 일부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그 노조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떠서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 어느 그 비실명 노조원이 2년 전 공무원으로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진심 서약을 하고도 CCTV까지 확인해야 하는 좀 낯뜨거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수치스럽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요구한 상태이고요. 행성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이번 행성군의 초과 근무와 관련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부 공직자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이 이미 지역 사회에 파다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최소한 상습적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한 직원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지급 수당을 한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정식 고발 조처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이번 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뭐 한 사람의 징계 또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공무원 조직 이 좀 자정의 기회, 좀 더 또 한 번 더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요 드론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 여기 원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네요.
네, 지난해 7월 시작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가했고요. 현지 실사 등의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주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 도시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 발굴을 추진해 왔는데요. 안정성 인증이나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로 인해 드론 실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한 면제 및 완화를 통한 드론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원주시에서는 원주천 일대와 매지 저수지, 원주 양궁장 등 3곳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3곳은 앞으로 2년 동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이 단축되고요. 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 도시 사업 참여 시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드론 조종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드론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첨단산업과 신현정 첨단산업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드론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드론 조종 인력 양성,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원주시가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 앰뷸런스라고 해가지고 산악 지역에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의료용품을 배송하거나 제사동 장치를 배송하는 등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들을 드론 산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방역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나 돼지열병 등 가축 방역이나 철새 도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활용해서 좀 넓고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 드론 산업은 정말 제4차 산업혁명의 또 핵심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각종 산업에서 드론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취미생활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만큼 앞으로도 국내 드론 시장 규모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요즘에는 드론이 방송 촬영이나 재해 관측 등의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와 간단히 연결해서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면서 개인 취미용으로도 드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취미 레저용 드론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도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지역마다 드론 자격증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는 이춘우 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자격증반과 그리고 또 이제 취미반, 이번 이제 3월 1일부터 드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드론 자격증이 1종에서 4종까지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좀 드론이 주춤하긴 했는데 이제 또 그 드론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최근에 또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원주천 일대와 매지 저수지 또 원주 양궁장 등에서 이 드론을 띄우는 모습 좀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향후에 또 드론 실증 도시 사업도 참여를 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격적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이 드론 실증 도시 공모 사업에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네, 원주시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되고 이어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 도시 공모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인데요. 드론 실증 도시는 드론을 활용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와 시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실증 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드론 산업은 미래 비즈니스 도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성장을 이끌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드론 산업의 확장 가능성과 성장 가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불, 지진 등의 감시 활동과 물류 배송, 건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드론 활용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시도로 또 지역의 청중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요. 해피 모차르트 갈라 콘서트가 오늘 저녁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김광현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갈라 콘서트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치악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치악예술관에서요. 이 치악예술관이 몇 석 정도가 이제 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650석, 630석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50% 정도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그러면은 넉넉 잡고 한 30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리 예약이 다 끝난 겁니까? 뭐 현장 입장이 가능합니까? 오늘 연주는 이제 전석 무료 음악회이기 때문에요. 예. 예, 선착순으로 현장에 오시면은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약이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좀 일찍 예. 가시면은 또 직접 예. 현장에서 또 이제 그 관람이 가능하겠군요. 네, 네. 하지만 또 그만큼 뭐 거리 두기 뭐 50%만 입장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방역에도 정말 많은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한 연습 기간에도 아무래도 오케스트라도 단원들이 또 한 5-60명 정도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단원들 연습실 입장 같은 경우도 일단 방역을 철저하게 네. 했고요. 예. 뭐 발열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 이번 주 연주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도 실제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휘를 또 할 수가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홀 같은 경우도 정말 소독이라든가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예요. 해피 모차르트 갈라 콘서트. 이게 어떤 콘서트입니까?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원래는 이 연주가 올해 1월에 신년음악회로 해서 해피 모차르트 이어라는 주제로 연주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연주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주를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너무 좀 아까워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2월 달로 미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해피 모차르트 이어 대신 해피 모차르트 갈라로 해서 네. 먼저 7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10분여 동안 저희 원주시립교향악단의 또 브라스 금관 앙상블이 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관 앙상블로 오프닝 콘서트를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7시 30분부터 이제 우리 또 모차르트 정말 천재 작곡가 천국의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라고 불리우는 모차르트의 정말 오페라 갈라 콘서트 그리고 후반부에는 모차르트의 정말 최후의 명곡이죠.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이제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명곡들을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 좀 약간 그 진행 방식이 좀 독특하게 진행된다 들었습니다. 뭐 설명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원주시향 2015년부터 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게 바로 해설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원래 이제 음악도 사실은 알고 들어야 더 재밌거든요. 알고 들어야 더 즐겁고. 아는 만큼 또 들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악의 이제 그 내용들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관객들이 더 친숙하게 클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다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직접 아무래도 현장 관람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유튜브로도 직접 또 관람이 가능하다고요, 실시간으로? 예. 저희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치시면 이제 거기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7시 20분부터 오늘 공연이 라이브로, 그 실황이 라이브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좀 처음으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예.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코로나19가 갑자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이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공연 같은 게 실제로 좀 이루어지는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일단 단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요. 네. 그래서 관객도 만나야 되지만 저희들도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뭐 3분의 1이라든가 3분의 2 아니면 전체 재택근무도 사실 계속 실시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케스트라 물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합주를 해야 돼야만 그 앙상블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연습 그리고 연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일단은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뭐 백신도 이제 조만간에 접종이 예정돼 있고요. 네.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제 예술계 또 공연계도 마찬가지로 네. 정말 또 희망 섞인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그 원주시리 교향악단의 일정이랄까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또 원주 출신들의 또 국내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우리 또 임원정 교수님이라든가 정치용 교수님. 네. 또 그 마에스트로들을 모셔서 또 올해 또 3월과 11월에 정기 연주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월 달에는 또 우리 또 원주시리 교향악단이 또 예술의 전당 서울 교향악 축제에 또 13년 연속으로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정말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준비할 예정이에요. 교향악 축제에서 그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정말 프로그램들을 정말 아주 모험적으로 또 준비해볼 예정이고요. 네. 정말 또 그 외에도 정말 시민들을 너무 즐겁게 하는 그리고 또 작년에 그런 연주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12월까지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기획 연주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모두에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 오늘 첫 번째 순서라고 했거든요. 예. 이런 행사 뭐 계속해서 또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 연주회와 기획 연주회로 저희 연주회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제 기획 연주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완전히 무료로 전환을 해서 네. 아예 해설 있는 무료 음악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기 연주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냥 입장료를 받고 진행이 되고요. 근데 정기 연주회나 기획 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연주 전에 일일이 다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감독님이 올해 네. 7년째 되는데 이제 마지막 회라고 들었어요. 아, 네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네. 연주 잘 마치시고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네. 좀 저마저 클래식 공연과 또 원주시 향에 또 이제 네. 역임하셨던 어떤 수건 같은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